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 비용만 오르고 무너지는 기분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소주가 6,000원을 넘어 7,000원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와중 돈을 쓸어 담고 있을 것 같은 술집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비싸다고 나가고 술집들은 남는 게 없다고 울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시기가 언제죠?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최악기였던 22년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58만 8천 건이었는데, 지금 바로 26년 상반기에만 폐업이 6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1990년 이래 반기 기준 최고치입니다. 혹시 뇌피셜이냐고요? 아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자료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난 6월 실시한 자영업 체감경기 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영업자의 74.8%가 2026년 상반기가 코로나 최악기보다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쓰러지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술집입니다. 유리창마다 임대문의란 글자들이 붙어 있고, 술집인데도 두존쿠 무료 제공을 내걸고 있고, 또 다른 곳은 갑자기 비빔국수를 팔기 시작하죠. 술집인데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술집들이 소주 한 병에 5,000원, 6,000원, 7,000원씩 받던 가게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면 와, 얼마를 남겨 먹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작 그들은 매 순간 적자라는 술집들. 대체 소주값을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왜 적자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그들의 엄살일까요? 하지만 내부를 보면 꽤 충격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국세청이 매기는 폐업률 순위에서 1위가 간이주점입니다. 1년 사이에 10곳 중 1곳이 사라졌어요. 2위가 호프집입니다. 길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2018년에 52,302곳이던 전국 술집이 올해 28,178곳입니다. 8년 동안 24,000곳 넘게 문을 닫았어요. 46.1%,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술집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린 걸까요?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990원짜리 소주가 등장했습니다. 용량 360ml, 도수 16도에 우리가 아는 그 초록병 소주가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990만 병 한정, 오직 동매 슈퍼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죠. 선양소주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만든 제품인데요. 이 가격을 보면 살짝 의문이 들죠. 어라? 선양소주가 적자를 감수하고 홍보용 제품을 만든 거라고 해도 대체 왜 술집들 소주는 이렇게 비싼 거지?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술집에 납품되는 소주들은 뭔가 다른 걸까요? 일단 소주는 대표적인 고세율 상품입니다. 국산 증류주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수입주류는 수입 통관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72% 주세, 그 주세에 대한 30% 교육세, 마지막으로 10%의 부가가치세 등 높은 세금이 붙습니다. 거기에 술집은 마트에서 소주를 사다 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종합주류 도매업자, 즉 술 도매상을 통해서만 물건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종종 술집 앞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박스들이 바로 그 흔적이죠. 그렇다면 대체 술집들은 얼마의 소주를 들여오는 걸까요? 3,000원? 4,000원? 아니요. 공장 출고가는 대략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거기에 도매상의 마진이 붙죠. 업소 납품가는 1,500원에서 1,800원 사이입니다. 몇 년 전 조사 기준이라 지금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주 가격이 우리 앞마당으로 오면 갑자기 5,000원, 6,000원, 7,000원짜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쯤 드는 생각, 이거 바가지 아니야? 하지만 술집 사장님은 지금 피눈물을 쏟고 있다는데요. 그렇게 받아도 빚만 쌓인다는 그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마트에서 파는 소주가 왜 좀 더 싼 걸까요? 그 이유는 도매업체는 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붙입니다.
대형마트는 한 번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약하니까 도매 마진율이 2% 안팎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양이 압도적이죠. 반면 동네 술집은 소량으로 자주 가게마다 따로 배송을 받아요. 규모 자체가 다르죠. 하지만 그래도 1,6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르는 건 너무 비싸지 이런 생각도 들죠. 병당 4,400원을 남기면서 하루에 30병만 팔아도 13만 원. 한 달 25일 장사하면 소주로만 330만 원이죠. 거기에 안주까지 나가기 시작하면 벌써 대한민국 술집 사장님들은 전부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하루에 8곳씩 문을 닫고 있고 점점 더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매장은 공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가게 임대료, 인건비, 각종 관리비에 재료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둘 빼고 나면 실제로 사장 손에 남는 것은 500원 선이죠. 아니 그래도 술집들이 소주 가격을 그렇게 올렸는데 그럴 리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그만큼 월세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전기료도 올랐습니다. 심지어 안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 10년 전이었다면 일이 끝나고 한잔 해야지 하면서 술집으로 향하는 게 꽤 자연스러웠습니다. 단체 회식도 많고 일단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일단 퇴근 후 당연하게 동료들과 술 마시는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간에 날 위해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회식 자체도 줄어들었으며 정말 밥만 빨리 먹고 나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이제는 당당하게 저 술 안 마십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가 술을 기피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술집들은 기본 안주까지 내주는 게 관행인 나라예요. 여기에 시간으로 돈이 계산되는 노래방이나 PC방과는 다릅니다. 시간, 일명 자리세를 받지 않죠. 그렇다면 사람은 줄어들고 술도 잘 안 마시는데 한두 명이서 테이블은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술집들은 패스트푸드점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다음 손님을 받기까지 그 회전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거에는 동료 8명이 모여 일단 소주 4병을 깔아놓고 시작했다면 지금은 2명이 와서 한 병만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명이든 8명이든 술이 올라간 테이블은 길게 앉아 있습니다. 같은 가게, 같은 테이블에 2시간짜리 손님인데 매출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죠. 하지만 매장의 지출은 어떤가요? 똑같이 전기를 돌리고 음식을 조리하고 월세와 직원들 인건비도 나갔습니다. 이런 걸 고정비라고 해요. 문제는 이 고정비가 매출로 메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금액. 그러니까 6,000원짜리 소주는 버티고 버틴 대출의 한계, 인건비와 임대료의 상승, 매출 저하에 벼랑 끝으로 몰린 술집들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결국 과거에 싼 값에 많이 파는 전략은 불가능해졌고 이제 술값을 올렸으니 다시 괜찮아진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가격을 본 손님들이 더 이상 오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부서 회식이 팀 회식으로 바뀌고 팀 회식마저 최소한으로 식사 위주의 점심시간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사 먹을 바에야 집으로 배달을 시키고 또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손님이 줄어드니 매출도 줄어들고 버티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손님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양이 줄고 있어요. 국세청 주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주류 전체 출고량은 수입분을 포함해 351만 6천 킬로리터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10만 킬로리터 넘게 감소한 양이고 2년 연속 줄어들고 있죠. 10만 킬로리터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녹색 소주병으로 따지면 2억 병이 넘습니다. 2억 8천만 병 정도 됩니다. 그만큼의 술 출고량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다시 국세청이 매긴 폐업률 순위를 다시 보겠습니다. 1위가 간이주점, 2위가 호프주점이었죠. 그럼 3위와 4위는 뭐였을까요?
3위가 독서실이고 4위가 PC방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전부 자리를 빌려주고 시간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 위로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술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임, 영화, 오락 등 밖에 나가서 자리를 빌리고 시간을 보내던 소비들 역시 통째로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고물가 시대 버티다 가격을 올리는 사장님과 비싼 가격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손님들. 양쪽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고작 술집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게가 쓰러지면 그 가게와 거래하던 도매상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뿐일까요? 전체 매출이 줄어들면 제조사 역시도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고가 상승은 결국 우리가 구매하는 소비자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죠. 지금 저렴하게 느끼는 마트, 편의점의 가격도 같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가게들은 텅 비어가고 골목이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솟는 폐업률과 우리의 달라진 일상, 하나둘 불이 꺼져가는 골목들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50에서 60대의 폐업자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내시는 곳은 어떤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